이수은 목사님, 충청남도 당진, 아주 시골, 그리고 시골에서 또 산골, 동일교회 담임하시는 이수은 목사님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로 꽉 차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눈동자가 반짝이고 수천 명의 아이들, 그리고 도시, 사회 깊숙이 그 시 전체의 아이들의 13%의 아이들을 교회로 다 이끌고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신 이 시대의 위대한 선각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리고 개척자들이 아마 이번처럼 이 관심과 열정을 가진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수은 목사님 소개합니다. 이런 되게 시골 목사가 이렇게 나와서 좀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충청도 당진군 있을 때 25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어떻게 애를 낳고 기르자 하면서 애를 낳는데 도시에 정확하게 20년대 통계를 보니까 저희 한 교회에서 한 도시의 전체 어린이의 12.4%가 출생했고 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두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우남 이승만 정신과 청소년에 대한 발주자로 설명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데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박절준 정책 박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혹시 저처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계시는 좀 이해를 돕고자 원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드리게 됐으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큐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 김남수 목사님께서 저희 위에 일부 예배를 설교해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그 설교에 대한 오늘 큐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궁금했죠,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이 오늘 엄청 내왔다는 거예요. 초등 3학년이 목사님의 설교를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공책에 받아쓰기를 해서 본인들이 월요일 날 오후 시간이 되면 2시간 동안의 설교를 큐티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나누는 시간인데, 그중에 한 아이가 오늘 좀 제가 상을 주겠다 했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 믿음으로 자라서 세계를 정복하는 어린이가 되라고 했다고, 자기가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큰 어린이 되겠다고 또 외치고 있더래요. 3학년 아이가 벌써 목사님 말씀을 착용한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제가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혹시 영상 띄워줄 수 있습니까? 몇 개 커트를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0년이 좀 넘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갔는데 공항이 벤구리온 공항이었어요. 그때 대사관에서 나왔던 몇 분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벤구리온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는 애국자들의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이별이 있는 곳인데 죽음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를 여기고, 부모님이 자녀를 보내는 곳이고 애인끼리 또 부부끼리 이별을 기쁘게 여기는 곳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계 공항이 많은데 이 벤구리온 공항은 다른 의미가 있는 공항입니다 할 때 저는 거의 눈물이 났어요. 세계 최고의 시설과 운영의 자산을 1위로 찍은 인천공항은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공항으로 끝나는데 우리들이 역사가 없어졌던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 두 번째로 중앙에 있는 것은 묘지입니다. 벤구리온 초대
수상의 묘지인데 사막 끝에 저렇게 아무런 없이 부부의 묘지가 그냥 석관 속에 있습니다. 그날 몇 시간 동안 제가 저 묘지 앞에 서 있게 됐는데요. 오는 가슴에 뭉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거기 왔는데요. 여선생님이 미니스컷을 입고 저 앞에가 비포장입니다. 아름답게 가꾸지 않은 그냥 비포장이 먼지가 그냥 팍 휘날리는 곳에 여선생님이 턱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돌멩이 하나를 저 묘지 관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을 관을 붙들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더니 무릎을 꿇은 채로 자갈밭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학생들을 딱 키높이로 세우더니 학생들 앞에 벵구리온의 정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남으로 가라. 이게 마지막 우리의 사랑하는 벵구리온 수상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사막을 정복하라. 이스라엘의 약 60%의 지역은 작은 나라지만 저 사막인데 벵구리온이 마지막에 그 유언을 남기고 이곳에서 누워 계시잖아요. 너희가 갈 곳이 어딘지를 여기서 바라봐라. 저 무덤은 그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학여행을 오는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오후 5시까지 되니까 거기서 이제 문을 닫았는데 5시 될 때까지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버스 내리면 그곳을 걸어와서 선생님은 무릎을 꿇었고 아이들은 그 설명을 듣고 울면서 손을 들어 위치고 같이 뭐란가 구호를 위치고 돌아서 그 용기를 가진 그들의 발걸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라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립식 아주 조그마한 운막 같은 집인데 벵구리의 마지막 10년 동안 사막에서 키부츠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이 주었던 그 주택에 머물고 떠나셨던 그 유품이 그냥 있는 그것입니다.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마당에 들어갈 때마다 이 마당 곁에 계속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분의 마지막 삶의 철학을 담아서 후손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쭉 파고났는데 그 메시지를 집복하다가 마지막 기념관이 있어서 가서 물건 하나 사려고 그랬더니 팔지 않는다. 그냥 보관을. 그 늦은 밤에 제가 예루살렘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자, 한 칸 넘겨보십시다. 마을에서 함께 그 사막의 나무를 심어 가꿨던 흔적입니다. 저 농장을 걸으면서 그 벵구리온 수상이 마지막에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일했던 그 흔적의 사진을 제가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지도자의 역사를 묻었을까? 벵구리온이 가지고 있는 그 공과 과가 있습니다. 다 그분이 훌륭했고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정말로 그 나라를 애국으로 헌신하고 하여튼 훌륭한 인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수 상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분을 우리는 기념하고 그분의 옳은 정신을 본받아 그 역사 뿌리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어린이들. 이것이 그들의 교육이었고 학교의 수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좀 넘겨보시면 여러분이 더 저보다 잘할 테니까요. 이런 역사를 어제 제가 수십 페이지를 올렸다 오늘 다 스킵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승만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기억을 합니다. 저희 선친도 철저한 자유당이었습니다. 어떻게 정치를 했고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 측근에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저는 어려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저희 선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애국자야, 반공주의자야. 어려서 저는 그 음성이 지금도 들립니다. 공산당은 철저하게 우리가 막아야 된다.
공산당을 용납하면 죽는다. 근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우미한 이승만, 이 나라의 하와이에 간 이민들의 자녀들을 30년도 학교를 세워서 가르친 선생님이시다. 저런 선생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독재자 이름만 남았죠. 누군가가 공은 쥐어놓고 과만 올라오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드러내서 정치적으로 이용거리를 삼은 그 모습들이 우리의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역사를 바로잡은 사람이 없죠. 제가 오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실 것 같고 목사님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고소를 당했고 어려웠던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몇 가지를 카피해왔습니다. 놀랍게도 학교에 숨겨진 자료, 어린이들 인권, 수첩 메모지, 가리키고 있는 책자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학교 부모와 아이들만 공유하는 것을 뺐더니 불법주의라고 고소를 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에 손을 댔다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로 무엇을 배웠는지 부모들은 볼 수 없습니다. 학교에 다 책이 놓고 그냥 몸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돌다 집에 왔다 새벽에 또 들어가서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성적표를 언제 받아보느냐면 중학교 2학년 뒤면 그때 받아봅니다. 유치원까지는 한글을 쓰지 말라고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고 법으로 눌려놓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4월부터 받아쓰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로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만 되고 학원에 갔다 온 데는 성적이 나오고 안 가면 정직한 국가 지도를 따라가는 애들은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런 나라에 지금 정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할 과정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지개가 뭘 상징합니까?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얘들이 사모하는 모습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벌거벗은 부부의 모습, 성관계의 모습. 또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여기 보면 성기를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와 저 오른쪽 끝에 보면 부부의 잠자리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교하는 모습을 리얼하게 아주 리얼하게 너무도 상세하게 그리고 쾌감이 있고 거기서 아이가 생기고 남성의 성기에서 뭐가 터지면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걸 아주 상세하게 저것이 교과서라는 사실입니다. 교과서. 포르노 잡지보다 더 정밀하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육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또 가르치지 않으면 선생님 징계는 먹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법이에요. 자, 넘어가 봅시다. 이 문제들이 남녀공학, 바나나를 들고 서서 콘돔을 씌워놓은 훈련을 아이들이 받습니다. 꼭 굳이 이래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헬싱키에서 개를 신랑으로 남편으로 턱시도를 입혀서 세포트였습니다. 이 세포트를 남편으로 세워놓고 시청마당에서 토요일날 결혼식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개가 남편입니다. 개를 데리고 살아요. 여자가. 남편으로 정식으로. 이게 성평등 교육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축복된 가정 이래가 드리 패밀리 이래 있는데 남자 셋이 여자 셋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정말 축복된 모습이다. 아주 인권적인 것이다. 이런 교육이 지금 한국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의 끝자락에 나오는 교육의 모습이 지금 한국 교육부에 정책이 되어 있고 교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이제 내 몸은 나의 것인데 밑에 있는 여성 아이가 지금 뭘 끌어안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 네 마음이 끌리는 게 너의 자유 선언일까요?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는 짐승하고도 마음이 끌리면 성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육이에요. 그건 내 몸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나는 출산의 도구가 아니야. 제가 출산 정책에 들어가서 그 정책을 만지다가 충격을 받은 것은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 변호사가 여가부의 대표로 들어와서 출산이란 말을 했더니 저한테 2시간을 따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말을 다 걸어서 출산이 뭐냐고
왜 출산 우리가 얘기 낳는 기계냐고 여성을 왜 그렇게 말하냐고 막 덤벼드는데 끝도 없이 그걸 가지고 2시간 논쟁을 해요. 그런 결국은 어떤 정책도 펼 수가 없이 출산이라는 말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왜 인권의 문제가 되는지 상상할 수 없이 그 공격을 당하는 그런 교육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여기 이거 혹시 동영상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이 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성교가 하고 싶다. 나도 성의 자유하고 싶다. 막 이런 표현들을 거침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안 되겠으면 넘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는 씨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전부 우리나라를 해친 사람들, 인권을 모독한 사람들, 독재적으로 부패한 사람들 이런 모습으로 다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이든지 이승만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과거의 모든 지도자는 다 나쁜 사람들. 근데 이렇게 나쁜 우리 조상들의 우리의 선진들의 지도자가 다 나쁜 모습으로만 머릿속에 심어지는 아이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국민이 부끄러워지고 애국심이라는 말을 하면 국수주의라는 사람으로 이제 징계를 하는 그 세상이 되죠. 단에서 애국을 말하면 젊은 애들은 저 우리 목사는 국수주의야. 민족주의인가 봐. 이상하네. 왜 세계를 못 보면 이렇게 욕짓거리가 되나. 지금 이런 세상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6학년 사회교과 시죠. 시민참여 민주운동.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온 것은 어떤 집단 세력에 의해서 세뇌되어졌고 우리가 지배되었기 때문에 이걸 터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세상의 방종과 집단 체제에 이제 돌격이 돼서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교육들이 지금 편만히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단원평가 얘들이 그 내용에서 지금 심히 잘 안 보시죠. 쓴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이 나라의 지도자와 역사와 지금 움직이는 다 부정적인 것으로만 표현해서 자신들이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고 우리 민족이 좋은 나라고 우리 조상들이 참 훌륭한 분이고 우리는 역경을 거쳐서 몽고도 세계를 지배하고 몽고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나라다. 우리 자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세계 경제 대국까지 올라가는데 그 역경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모든 환경 극복하는 참 전투적인 민족이고 열심이고 참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모든 걸 잘 적응하는 그런 탁월한 민족이다. 이런 건 싹 지워지고 우리의 약함과 부정적인 내용만 계속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세뇌가 되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점점점 작용화될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시죠. 이제 인권이라는 교육으로 차별금지법 속에 저는 국회 전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찾아가 사정하고 전투를 하고 우리가 몸부림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건네 죄송합니다만은 그 안희정이라고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분과 정면 집회 대결을 해서 그분이 1600명을 당진에 모아놓고 집회를 할 때 제가 54개 단체를 몰고 맞불 집회를 열어서 그날 그 파트가 끝났습니다. 판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린치를 제가 영적으로나 상황으로 당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2달 후에 딱 끝장이 났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내버려둬도 그분이 그 판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냥 뒷문으로 달아나 버렸는데 2달 후에 그분이 내려가는지 누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었으면 그분이 지금 이번에 대통령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일본을 알지 못하고 놓아줄 수 없는 나라이고, 저 중국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어르신들? 일본을 우리는 지나갈 수 없는 나라예요. 반드시 이웃으로서 역사적으로 끝없이 우리는 충돌했고,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 것을 찬탈한 나라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소름 돋는 것은 일본은 한국의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누가 살고 무엇이 있는지까지 철저히 조사하는데 이주에 내려갈 때에 7년 동안 통신수길이 철저히 조선 땅에 있는 기술자가 어느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 걸 조사해서
임진왜란에 들어오자 1년 만에 그 기술자를 12만 명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사카를 갑니다. 애들 데리고. 교세라의 그 회장님 특별 그 상황실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쫙 바닥에 앉혀놓고 거기에 특무 그 비서관, 최고의 비서관이 이 교세라 역사를 소개하는데 임진왜란 때 도자기공이 와서 남긴 그 기술이 오늘 교세라의 기술이 되었다. 조선의 기술이 우리의 세계 기술이 되었다. 그 교세라의 기술이 아니고는 우주선 못 올라간다. 모든 첨단의 이 열 처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조선에서 나온 기술이라는 걸 그 사람 입으로 우리가 듣고 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단무지 하나를 가지고 오사카 시장에서 3조의 부를 축적한 그 상인을 제가 만났어요. 우리나라의 인절미 떡 하나 가지고 몇 조의 부를 축적한 그 떡집을 제가 만났습니다. 조선의 기술이 넘어가서 두부가 되고 간장이 되고 그들의 모든 밥상의 요리가 되어졌는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 대국으로 기술을 가지고 올라갔고 조선은 기술이 완전히 바닥에 쳐서 조상이 목이 하나 꺾어 놓을 사람도 없이 망한 나라다. 이것이 광해군이 일본에 보냈던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과 이 철학 있는 민족성이 일본에 가서 그들을 살리고 우리는 무너졌는데 우리는 일본을 얼마나 아느냐는 것이죠. 근데 가슴이 아팠던 것은 오사카에서 우리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펑펑 울었던 게 뭐냐면 애들이 선물을 사갖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급히 계속 2주간 돌고서 역사를 다 탐방하고 돌아오는데요. 애들 가방을 열어놓고 한국으로 갈 때 가진 선물을 열어 이랬더니 간장이 다 나와. 면세점에 들어가서 사기는 그렇고 아이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건 일본 간장이 맛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간장 샀는데 간장을 다 가방에서 간장이 한두 병씩 다 나오는 거예요. 간장을 앞에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간장이 어디서 만들어진 간장이 여기서 이 간장이 됐는지를 이해를 해봐라. 귀무덤을 가보고 우리 조선족이 거기 가서 목이 잘린 제 목과 이 머리를 따로 묻은 그런 무덤을 찾아가서 그 수천 명이 죽은 그 무덤,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런 무덤들이 묻혀져 있는 것을 현장을 보면서 더 이런 일을 왜 우리가 가슴 아파 말씀드리냐면 우리 한국의 뿌리와 정신력이 얼마나 무너졌나 하면 이순신 축제에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순신을 존경해요. 영웅으로 여겨요 그들이. 근데 이순신 축제에 오니까 막걸리 판만 있고 장사판만 돼 있고 이순신이 안 보인다. 이게 무너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희 세대까지 50대 60대까지는 그래도 애국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반공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로 가면 이제 반공도 없습니다. 그런 말하면 아주 유치한 사람 구체적인 구닥다리 꼰대들의 말로 이렇게 그걸 치고 가면서 등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이 이대로 그냥 방적 흘러간다면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갈까 생각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은 교의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교의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 어디다 대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치고 있는 건 뭐냐면 전국 교의여 빨리 문을 열어 우리 아이들의 대안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민족 정신을 담아주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심어주자. 그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자. 바로 여러분 이제 오늘 이승만 정신 아닙니까? 가서 사탕수수밭에 노무자로 하루에 34% 노무비를 받으면서 노역에 시달리는 부모들의 자손들이 벌어진 걸 보면서 학교를 세워서 그들의 영어를 공부시키고 애국심을 닦아주고 반국어식을 심고 민주의식을 심어서 키웠던 오남 이승만 정신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정신을 회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국가의 애국기관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죽으면 첫 번째 애절교육을 배웁니다. 그리고 유관순 유적지를 가고
우리 독립기념관을 가고 우리나라의 유적지들 다 찾아다니고 4.4 만세운동이 저희 지역의 서해에 있었습니다. 그 4.4 만세운동 때는 우리들이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때를 지연해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그걸 승부로 바꿨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훈련을 철저히 해나갑니다. 제일 우리들이 감동을 많이 받는 것이 남해를 돌면서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다 돕니다. 전적지를. 돌면서 어떻게 하냐면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 그냥 갑니다. 한산섬도 가고 울돌목도 가고 쭉 가서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에서 그 시청의 직원들을 불러서 그들의 역사 현장의 그때 얘기를 다시 다 듣고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그걸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왜 우리는 이렇게 일본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6.25 전적지를 돌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의 16개국이 어떤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왔는지 다시 연구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저절로 애국심이 자라났어요. 집에 누가 말하기는 태극기를 꼭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딴짓을 안 해요. 그때부터. 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요. 지금 이제 초, 중, 고 아이들이 저희 안에 이제 거득합니다. 이제 대학 간 아이들은 소수고요. 왜냐하면 교육 개척 역사가 그렇게 돼서. 근데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 제가 희망이 있는 것은 6학년이 되면 이제 영어를 완전히 후리하게 해요, 아이들이. 수학은 평균 80점을 다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애들 공부시키면은 부모님이 할 수 없는 지금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애들이 학원 돌다 집에 오기 때문에 부모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배우는지도 모릅니다. 점수로 인생을 숨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학교 끝나면 들어와서 이 아이들은 그 어머니들이 해줄 수 없는 간식을 교회에서 제공을 받고 영어로 서로 교제를 하고 또 수학을 공부를 하고 서로가 또 돌봄으로 소그룹으로 서로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잘하는 더 잘하게 되고 나고딘자가 없게 만들어지고 수요일은 아예 노는 날을 바꿔서 이렇게 동생들 없고 1학년, 6학년 함께 어울려 놀기 시작하니까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체제로 완전히 놀이터를 바꿔놓으니까 애들이 계속 놀면서 한 동아리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교회만 할 수 없는 유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수요 저녁 예배나 금요 철야 기도에 참여를 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때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 늦은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오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애들이 성숙되게 만들어. 이렇게 늘 기도 제목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면서 아이들이 자라니까 애들이 강한 군사가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 6년 동안의 아이들은 학교보다 가정보다 교회에서 자라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사무엘처럼 생각합니다. 다니엘 같은 일꾼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체제를 갖춰서 교회가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미래의 꿈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막연하게 주일날 그 한 번 왔다가는 주일날 그 신앙심을 가지고는 저렇게 무너진 학교 교육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나서서 그 시간적으로나 모든 교육적인 양질의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기뻐할 일꾼으로 양성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자신들이 이제 모임을 끝내고 한번 이게 기념적으로 사진을 찍자 해서 이제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만은 학년별로 옷을 이렇게 색깔을 입혀 두는 것이죠. 계절마다 바꿔 입는데 아이들이 전화를 엄청 행복해 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하나, 둘 아이를 데리고 실험해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자료를 보면은 교회에 속해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숫자적으로 3,6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데려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심어주는가만큼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관이나 역사관이나 또 철저하게 자신의 인성, 그 다음에 신앙관이 바로 잡히면 어느 위치에 어느 날에 나도 얘들이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에 빠졌던 아이가 엊그제는 그 페이스북에 최우수 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걔는 완전히 집에서 뭐 거의 돌봄이 안 됐던 아이입니다. 근데 2년 동안 교회 학교 와서 정신을 차리던 얘가 뭐 미친듯이 공부에 빠지도록 미국으로 유학을 하겠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왜 그걸 안 했냐면 지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빨리 교회 가서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그걸 무슨 소리가 했더니 자기가 페이스북에 최고의 사원으로 입사를 한 거예요. 최우수 사원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믿음이 약한 모인데 전화해서 빨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우리 아빠가 와서 100만 원 헌금했더니 그게 헌금이라고 했냐고. 아빠가 철이 들어야지 그런 거 쓰겠냐고.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 인생이냐고. 하나님 100만 원짜리 얼마나 혼냈는지 아빠가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한 2채 내라. 제가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지 값이 드는 겁니다. 그럼 아들이 그 주택값도 안 되냐 그랬더니 더 되지요. 이라고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이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제 이 국가가 흔들린 교육체제를 마지막 보루로 가르치고 배우고 인재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한동대와 MO 체결해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한동대에서 옮겼습니다. 한동대에서 지금 준비하여 지금은 이제 전국으로 다니면서 교회에 모여서 지금 인천에서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교회여 대안학교 하자. 그 CTS가 참여했습니다. 그 CBS도 이제 출산운동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방송이 나팔 불어라. 우리 시스템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정착을 하고 우리 시스템을 다 드리겠다. 너무도 많은 이제 자료들이 방대해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교회가 다 활용하도록 제공하자. 지금 한참 그 일이 막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무너진 성터를 일으키시며 언능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게 하신 모임을 저는 믿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길을 잃어도 교회가 중심을 잡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갖고 나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확신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가 키울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를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한 세대를 일으키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귀한 목사님들의 세대가 이제 은퇴의 기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전국을 다니며 외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여 은퇴하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십시오. 교육기관 만들어서 제2차 사역을 시작하죠. 젊은 목회자, 젊은 평신도 데리고 2차 사역을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90살까지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0이나 65세에 은퇴해놓고 나머지 에너지를 쓸데없으니까 자꾸 후임 목사를 가서 건드리고 장로님들 뒤로 살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목사 어떤 여자도 해가지고 그 아주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두면 그걸 갖고 가서 또 내가 설교 좀 하자 하고 와서 잔을 차고 앉아서 성도들 앞에서 나팔을 부세요. 목사가 말이지 여기서 제 3자로 아주 인격적으로 딱 때리다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흔들어. 그러니까 에너지는 쓸데가 없으면 안쪽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안쪽으로 써요. 이게 육체의 정욕이 넘치면 어떤 데로 갈 수가 없지. 맞으시면 아멘 하시라고요.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마 더 깊이 말씀 보세요. 그래서 큰 교회 일으켰고 온 생명을 다 바쳐서 교회 세우기 때문에 애착이 너무도 넘쳐서 교회를 놓고 나오다니 막 한끈이 섭섭해가 당신에게 마음만 조금만 뒤틀린 게 생기면 막 끝까지 가서 복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교회를 박살을 내고 후임 목사를 갈아치우고 또 바꾸고 어떤 목사님 4번 바꾸고 내봤어요. 이건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이 안 나는 전쟁이에요. 이제 그러게 마시고 은퇴 전에 몇 군데 교회가 시범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삼양교회를 하는 양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하셨고 대구에 있는 뭐 서교에서 하셨고 해서 목사님들이 행복하는 걸 제가 보죠. 왜냐하면 어린 애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원로 목사님 보고 할아버지라고 안 해요. 그냥 목사님 하고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목사님이 손자 사진만 맨날 휴대폰 들으면서 연락 안 한다고 열받아 있다가 막 마당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애들하고 노시면 행복해가지고 옷이나 바뀌어서 옷이 구두를 못 신는데 이제 애들이 밟아탔어. 그래 운동화 신고 막 애들을 청소하고 막 이래 다니면서 행복해하고 춘천에 있는 뭐 교회는 강원대 교수로 계신 장로님이 은퇴하시면서 버스를 사셨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교회에다 유치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키우는데 사모님이 요리를 배워서 애들 요리를 해주니까 막 와 사모님 너무 맛있어요. 오늘 저녁에 뭐 해줄 거예요? 막 애들이 그랬으니까 막 요리 솜씨가 날로 늘어간대. 아멘이세요?
그리고 당신이 막 애들 냄새를 맡게 갑자기 젊어져가지고 막 50년이 젊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장로님 대형 버스 운전을 배워서 버스 운전하면서 학교를 막 빙 돌아 아이를 태우고 오면서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청소하시는데 애들이 와서 막 목을 끌어안아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막 너무 친해지면서 장로님의 세월을 잊었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 뻑뻑한 녀석들 강의하면 눈 감고 있다가 헛소리하고 리포팅 하라면 딴짓하고 있는 속색이었는데 얘들 만나니까 살판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승만 박사의 그 위대한 정신 우리끼리 갖고 가시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연결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을 품고 세울 수 있는 기관들을 저는 어르신들이 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끝으로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제가 이순신 정신이 없어졌다고 늘 고민했더니 세상에 작년에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 16,000평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땅을 보러 다니러 아니고 땅 달라고 한 사람도 아닌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땅이 하나 공원이 있는데 정말로 그거 뭐 우리나라 청렴 대법 법관님께서 갖고 있다가 자손들에게 주었는데 무엇이 시원찮으니까 한번 그거 사보시려고 아주 상값에 제가 그걸 샀어요. 가서 보니까 옆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계셔요. 이순신 장군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거기다 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청렴 이순신 장군이 계신데 딴짓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귀한 스포점을 열어준 우리 김남수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귀한 일 하셔서 정말 감동이고 또 이렇게 많이 오신 거, 저는 원래 한 50명 오신다 그래서 그냥 오붓하겠다 했더니 이렇게 자리가 없이 채우신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 모든 거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우리의 건국 대통령의 그 사상과 철학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자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힘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